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품 강의를 하게 된 춘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박태환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다 전체적으로 다이어트 챌린지 하고 계시죠? 다이어트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약간 흐트러지거나 어제 저녁에 소주를 드셨거나 어제 저녁에 치킨을 드신 분들이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좀 매주 맞자는 의미에서 이 제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화면 공유 먼저 해드리고요. 네, 오늘 제 다이어트 강의는 배가 고파서 배를 보았는데 배가 불러 있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배를 봤는데 배가 불러 있어요, 배고픈데. 어제 뭘 드셨길래,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더 우리 스스로 좀 다이어트 챌린지에 대해서 정신 좀 차리고 좀 더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 이걸 준비했으니까 한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이어트 누구나 체중 조절에선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구나 실패 경험도 많죠. 근데 우리는 원인보다는 방법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자, 비만이란 뚱뚱한 것일까요? 물론 뚱뚱하다는 말도 맞겠지만 체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어서 대사를 이상을 일으킨 상태를 이제 비만이라고 하는데, 지방 세포가 너무 많고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근육되지도 못하고 그냥 돼지만 되는 겁니다. 자, 성장률 비만이 정말 요새 많이 이슈예요. 그 동영상 시청을 통해서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정말 많이 듣고 있죠, 요새. 그럼로 인해서 아이들의 활동량도 저하되고 또한 스마트폰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서 소화비만과 학습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말 많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들이거든요. 근데 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여러분은 다 드시고 계십니다. 리셋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에. 그죠? 네. 그래서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자, 먹기 위해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자, 밥에 진심인 한국인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만 드셔야 돼요. 자, 비만의 문제점은, 자, 타임즈에서 염증이 보이지 않는 살인자이면서 모든 만성질환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비만 사회에서 경제적 비용이 정말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미국은 정상 체중에 비해서 의료비가 36%, 약세비는 77%가 더 사용되고 있고요. 보험연구원은 2005년 기준으로 직접 비용이 1조 1087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흔히 당뇨, 암,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그리고 천식, 관절염 등을 유발하는데 비만과 염증은 정말로 너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아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갔는데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한 성인병이 조기 발병할 때 고혈압, 당뇨병, 지방간 등이 합병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우울증도 유발하게 되는데요. 저 또한 비만 때 어릴 때부터 우울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쪄 있었죠. 그리고 성조숙증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키가 자라는 시간이 단축된다고 해요. 그래서 점점 이런 외모적인 자신감들도 자꾸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죠. 자, 우리가 흔히 비만 체험이라고 하면 사과 같은 허리를 봅는데, 우리가 흔히 일단 BMI라는 걸로 인해서 비만을 아닌지를 확인하죠. 일단 23에서 25 수치 이상을 이제 우리는 과체중, 그리고 25 이상은 비만이라고 봅니다. 남성은 90cm 이상, 그리고 여성은 85cm 이상일 때 비만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보이는 체중보다는 사이즈를 줄여야 된다는 걸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이즈를 줄이는 다이어트에 집중해야 됩니다. 체지방과 근육은 1kg당 부피 차이가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너무나 많은 다이어트 방법이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중에서 참 많은 걸 했었는데요.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왜 괜히 제가 요요 박태환이라고 하겠습니까? 많은 요요가 있었는데요. 어떤 방법이 최고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나한테 가장 맞는 원인에 따른 맞춤 관리를 하시면 정말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이 다이어트에 어떤 연관이 있냐. 날씬하신 분은 뭐든 골고루 드시지만 뚱뚱하신 분은 물만 드셔도 살이 찌셨대요. 정말 물만 드셨을까요? 아니겠죠. 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장작의 역할을 하고요. 비타민과 미네랄은 점화 플러그 역할, 그러니까 불쏘시개 역할을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체지방을 연소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자, 우리가 부족할 시에 비만과 임신, 성장, 피로, 만성병, 그리고 인병, 그리고 골다공증, 피부염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미토콘드리아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체지방을 효율적으로 분해시킵니다. 하지만 이게 부족할 시에 몸에서 계속 저장하게 됩니다. 자, 비타민 관련 미네랄인데요. 마그네슘, 철분, 셀레늄, 그리고 크롬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3대 영양소 대사작용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신경, 근육의 릴렉스, 그리고 혈관, 혈압에 도움을 주고요. 뼈, 편두통, 그리고 중독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철분은 임산부, 상소 공급, 그리고 빈혈 개선에 도움을 주고요. 셀레늄은 황산화제, 그리고 인슐린 분비 향상에 조절을 하고요. 갑상선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탈모나 심장, 뇌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크롬은 인슐린 분비 향상과 근육 증가, 그리고 배고픔, 식탐, 그리고 대사 증후군, 지방 연소에 도움을 줍니다. 자, 스트레스는 코티졸을 상승하는데요. 이때 고지방과 고탄수화물을 먹게끔 유도합니다. 그리고 셀로토닌은 신경 절단 물질인데 그 식욕 조절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자꾸 탄수화물을 먹게끔 유도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부신 기능을 떨어뜨리는데 에너지 효율 기능에 저하를 일으킵니다. 우리 흔히 부신 기능은 비타민 C라고 합니다. 자, 체중 감량에 대한 욕심이 너무 크다 보니 단기간의 레이스를 많이 가시는데요. 우리는 단기간의 레이스가 아닌 장기간의 레이스를 해야 됩니다.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탄수화물 중독이 잘 된 이유는 싸고 어디나 있고요. 돌아서면 배고프니까 탄수화물을 빨리 찾게 되고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이게 다 비만으로 가는 첫 번째 길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그네슘은 중독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 중독이 실 때는 마그네슘 섭취를 많이 늘리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힘내게 하는 에너지원으로 탄수화물, 특히 포도당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것이 또 비만의 주범이 됩니다. 자, 이게 대사 중추를 자극하고요. 그리고 나서 만족감을 갈구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삼겹살 먹고 나서 볶음밥 먹잖아요. 그 볶음밥 먹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소주 한잔 하시고 냉면 하나 더 드시잖아요. 자, 이게 다 계속해서 우리가 단백질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탄수화물을 계속해서 먹어야 되려고 하는 이런 중독 현상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이 중독되면 흥분과 쾌감으로 인해서 부족할 시에는 파킨슨병, 과다 시에는 조현병을 일으킵니다. 생리증후군에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우리 감정 상태의 관리를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되고요. 꼭 필요한 만큼 건강한 방식으로 먹어야 됩니다. 자, 수면이 부족하면 왜 다이어트에 안 될까? 자, 렙틴 분비를 감소시키는데요. 렙틴은 흔히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우리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요. 글램린은 체지방을 마구마구 늘리고요. 식욕을 억제하지 않고 미친 듯이 폭발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조절이 굉장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멜라토닌 호르몬을 감소시키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또 식욕을 증가시킵니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감소시키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킵니다. 이런 로 인해서 인슐린 분비가 미친 듯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증가하고요. 특히나 깊은 잠을 주무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10시부터 흔히 새벽 4시까지 자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때 체지방 감소를 도와주는 게 성장 호르몬인데 이때 근육도 많이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활발하게 성장 호르몬을 일으키려면 수면을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수면에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 태아닌, 비타민 D, 그리고 트립토판을 잘 섭취하셔야만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녁에 유튜브를 보지 않고요. 드라마를 보지 않고요. 자, 야식을 안 드시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자, 호르몬은 비만과 너무 밀접한 연관을 갖습니다. 자, 비만은 인슐린 과다와 인슐린 저항 때문이고요. 식욕은 렙틴과 글램린 호르몬 때문이고, 복부지방은 성장 호르몬, 아까 수면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 부족 시 수면, 운동, 영양소 때문이고요. 자, 수면은 멜라토닌 그리고 셀로토닌 때문이고요. 셀로토닌은 트립토판 때문이고요. 인슐린은 영양소와 식습관, 그리고 식욕 저하, 체중 증가는 갑상선 호르몬 저하입니다. 모든 호르몬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인데요. 우리 몸에 열을 생산하고요. 그리고 체온 유지, 그리고 탄수화물과 지방 대사에 도움을 줍니다. 근데 인체 대사 과정 촉진에 모든 기관을 계속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데요. 이게 부족할 시에
우리는 체지방이 감소하지 않고 기초대사량이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자꾸 비만 체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루 2포 모든 건강을 책임지는 헬스팩입니다. 헬스팩은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 그리고 구성분인 7가지 식물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장 쉽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영양 보호, 활력, 트리플 액션 영양에 도움을 주고요. 오랜 연구 끝에 인셀리전 테크놀로지를 개발하셨는데요. 이건 세포와 세포가 신호체계를 통해서 우리 몸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부터 영양에 도움을 받게 하는 기능을 하고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의 완성을 일으키게 합니다. 자, 열량과 혈당도 다이어트에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하는데요. 자, 우리가 흔히 다이어트 음식으로 시리얼을 많이 먹죠. 하지만 시리얼은 과당이 많습니다. 자, 과당이 많으면 무엇이 생기냐? 아까 말씀드린 글램린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계속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먹은 시리얼이 체지방을 계속해서 상승시키게 만듭니다. 자, 탄수화물 섭취를 하면 혈당이 상승하고 인슐린이 분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잉여혈당은 간과 지방세포를 통해 지방을 저장하게 되는데요. 소가 자꾸 풀만 먹으면 꽃등심이 생기는 것도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흰쌀밥 또한 우리에게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지만요. 물론 많은 양을 드셨을 때는 이렇게 안 좋을 수 있죠. 하지만 적당량의 탄수화물을 드신다면 우리 근육이 80%를 소비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 식사를 하실 때 탄수화물의 양을 좀 조절해서 드시면 그리고 우리가 흔히 싫어하는 그 채소들을 많이 드시면 식사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자, 우리가 흔히 고혈당 기업 때문에 몸에서 계속해서 혈당 수치는 올라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꾸준하게 식단 관리와 식사 대용 쉐이크 같은 것을 드시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다이어트가 가능한 몸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뉴트리밀이죠. 최근에 카푸치노 맛이 생겨서 4가지 맛인데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은 바닐라 맛을 싫어하신다고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딸기 맛을 싫어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서 다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자, 235칼로리죠. 그래서 다른 타사 제품에 비해서 칼로리가 높다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가장 필요한 칼로리입니다. 그리고 15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골고루 분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시에 가장 필수 영양소가 되는 영양소를 섭취하기가 용이하고요. 15g의 단백질, 9g의 식이섬유, 10가지 비타민, 그리고 5가지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트랜스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에 걱정 안 하시고 드셔도 됩니다. 자, 가장 바쁜 현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트리밀을 꼭 드셔야 되고 영양 성분을 생각하시는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성장기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도움되고요. 저처럼 운동을 많이 하시거나 운동선수분들에게도 강추합니다. 그리고 바쁜 직장인들 분들에게도 우리가 꼭 추천해야 되는 제품입니다. 또한 단백질은 꼭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면 단백질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간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차전자피 식이섬유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원활한 배변은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구성분인 프리바이오틱 이뉼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균의 먹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내 환경도 조절할 수 있고요. 하루 23mg의 식이섬유를 제공합니다. 단백질 또한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섭취 에너지에 비해 소비 에너지는 한참 부족하죠. 그걸 비만이라고 합니다. 기초 대사량이 60%에서 75%를 차지하고요. 신체 활동에 의한 에너지는 15%에서 30%, 음식 섭취에 의한 열은 10%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체 기능 유지로 필요한 기초 대사량은 체지방과 근육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신체 활동에 의한 에너지 소비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음식으로 인한 열의 발생은 우리가 먹은 단백질의 양 그리고 식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부족할 시 우리는 근육의 손실과 노화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백질 보충과 근육 형성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그리고 아연과 칼륨, 효소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자, 렙틴과 글램린이 나왔네요. 자, 렙틴은 식욕을 억제하고 지방세포를 녹입니다. 하지만 식욕을 폭발시키는 글램린은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비만으로 이루어지죠. 자, 근데
우리가 그 렙틴과 글램닌을 조절하려면 저탄수화물 고단백질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렙틴의 감수성이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렙틴은 성격이 착해서 인슐린에게 계속 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단으로 조절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자, 한국인 성인 남성 기준 60g이고요. 여성은 50g입니다. 청소년은 55g, 15세에서 18세는 65g이라고 합니다. 임산부는 50g이라고 하고요. 추가로 15g에서 30g을 섭취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한 끼 식사에 프로틴 플러스 10g, 그리고 뉴트리밀을 15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끼 식사를 했을 때 한국인 적정 단백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흔히 저탄수화물 고단백질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 무작정 많은 탄수화물을 먹는다고 좋지는 않습니다. 하루 체중 대비 단백질의 양을 계산하고요. 4개 맞는 단백질을 찾아야 합니다. 자, 음식과 파우더로 먹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프로틴 플러스가 있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웨이와 소이 프로틴인데요. 흔히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고단백질 음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근손실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타사 제품 어떤 고객께서는 우리 제품 55g의 단백질인데 유산화는 너무 적은 거 아니니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요. 반대로 여쭤봤습니다. 그럼 그 단백질의 신체 이용률은 몇 프로인가요? 라고요. 55g이라고 해도 우리 몸의 신체 이용률은 더 적을 수 있어요. 1g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을 잘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요. 단백질이 수입했을 때 흔히 염분을 많이 함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단백질 위주로 먹어야 합니다. 자, 웨이 프로틴은 유천 단백질 100%로 함유되어 있고 고단백의 저지방 순수 단백질입니다. 소이 프로틴은 분리대도 96.43%로 함유하고 있고요. 고단백 무지방 순수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기호에 맞게 드시면 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알로엔제입니다. 한국인은 탄수화물 식사로 드시기 때문에 단백질 대사에 도움이 많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단백질 소화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알로엔제가 이때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자, 혈당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소화 요소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장내 면역력과 장내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자, 혈관과 중성 지질 그리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오메가3와 폴리페놀을 인해서 염증을 낮추어야만 비만 체형에서 날씬한 체형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준비한 바이오메가입니다. 오메가 지방산 EPA와 DHA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하루 1000mg 이상을 먹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유산화는 1050g이죠. 자, 혈중 주중 지질로 인해서 혈행의 개선을 도움을 되고요. 그리고 지방 분해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D알파 토코페놀로 인해서 산화의 방지를 하고요. 그리고 비린내를 잡아줄 레몬 오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중성지방을 억제할 수 있는 체내 성분으로 인해서 오메가3는 정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인슐린 조절에 정말 큰 도움을 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염증에 큰 도움을 줍니다. 자, 28일 유산화 다이어트 프로그램입니다. 모두 다 하고 계시죠? 자, 실패의 이유는 이론만 많이 알지만 중독된 걸 개선하지 않아요. 그리고 탄수화물 중독에서 유혹에서 못 벗어나십니다. 소주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탄수화물 중독이세요. 자, 잘못된 다이어트법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안 좋은 습관을 이루게 되고요. 지속적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못하는 겁니다. 자,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는 낮게 잡으셔야 됩니다. 내 생활 패턴에 가장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탄수화물 줄이셔야 되고요. 야채나 견과류 잘 드셔야 됩니다. 또한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고기는 우리 체지방을 많이 늘리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한 PHP라고 하는 환경호르몬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고기를 좀 줄이고 해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염증 해독에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근육을 늘리셔야 합니다. 자, 철분은 지방을 녹이고 산소 운반을 하는데 도움을 되고요. 섬유질과 B6 그리고 트리토판은 식욕 조절과 영양소 과잉 흡수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군과 크롬, 마그네슘, 필수 아미노산, 그리고 코엔자임 Q10은 지방 대사에 도움을 주고요. 셀레늄은 갑상선 기능을 향상하고요. 비타민 C와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 조절과 혈액순환의 개선을 도움이 됩니다. 포도씨 추출물은
하지 부종이나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요. 칼륨과 이뉼린은 이뇨 작용에 도움을 줍니다. 28일 어드밴스 프로그램인데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제품들이 많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위해선 파이버즈와 뉴트리민을 함께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포만감을 올리고 식욕을 감소시키려면 프로틴 플러스도 당연히 함께 해야 됩니다. 장내 세균을 잡으려면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식물성 여성 호르몬을 조절을 위해선 이소플라본, 그리고 체지방 연소는 헬스팩, 그리고 부종과 염증을 제거하려면 헬스팩, 파이버진, 뉴트리민, 그리고 바이오메가, 그리고 C300, 알로엔즈, 프로바이오틱스가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드시는데 저도 일반 식사를 드실 때는 알로엔즈를 꼭 오메가3와 함께 일반 식사 때 먹습니다. 그리고 헬스팩을 점심에 먹으려고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좀 FM대로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FM대로 제대로 한번 한 달을 해보셨을 때 내 결과가 어떠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나 혼자 하면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체지방과 식사를 조절을 막는 가족들에게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추천하셔서 함께 체지방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